낙관주의는 제품 홍보처럼 들리고 비관주의는 나를 도와주려는 말처럼 들린다. 오늘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세상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비르드리 매클로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보통은 낙관주의에 베팅하는 것이 최선이다. 대부분의 경우 세상은 점점 더 나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관주의는 우리 가슴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그저 더 흔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하게 들린다. 2008년 12월 29일 현대 경제사에서 최악이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됐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겠다 싶었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발표했다. 이는 SF 작가들의 솜씨를 방불케 했다. 2010년 6월 미국은 6조각으로 쪼개질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 부르는 구심점을 형성하고 중국의 일부 혹은 그 영향력 아래 놓일 것이다. 워싱턴 DC와 뉴욕은 대서양 아메리카의 일부가 되어 유럽연합에 합류할 수도 있다. 하와이는 일본이나 중국의 피보호국이 될 것이고 알래스카는 러시아에 편입될 것이다. 이것은 골방에 앉아 횡설수설 짓거리는 어느 블로거의 글도 아니고 과대망상에 빠진 누군가가 작성한 뉴스레터도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금융지 일면에 실린 기사다. 여기서 우리가 흥미롭게 보아야 할 점은 앞의 기사와 다른, 즉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예측은 종말을 예언하는 자들의 글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40년대 일본을 생각해보자.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 철저히 파괴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든 산업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말이다. 이 시기에 일본의 어느 학자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상상해보자. 모두 기운을 내라.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나라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보다 거의 15배 크기로 성장할 것이다. 기대 수명은 2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혁신과 기업 경영 시스템의 세계 리더가 될 것이다. 우리 일본은 머지않아 넘치는 부를 가지고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부동산 일부를 소유할 것이다.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통찰을 따라하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들은 당이 떠나가라 웃으며 글쓴이가 정신과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것이지만 이 내용은 전후 일본에서 실제 일어난 일임을 명심하라. 그렇다.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인다. 어느 똑똑한 사람이 나에게 내년에 10배가 오를 주식을 알려주겠다고 하면 나는 즉시 그를 헛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내가 가진 주식이 회계 부정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말하면 나는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투자 뉴스레터 업계는 이 점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는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린다. 그들이 활동하는 주식시장은 지난 100년간 17,000배가 올랐는데 말이다. 돈 문제에 관한 한 비관주의가 매력적으로 들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일부는 본능적인 것이기에 어쩔 수가 없다. 데니얼 커너먼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생존책이라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직접적으로 서로 비교하거나 변주어 보면 손실이 이득보다 더 커 보인다. 기회보다는 위협을 더 긴급한 일로 취급하는 유기체는 그렇지 않은 유기체보다 살아남아 번식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시장이 어떻게 적응해 갈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래는 추정한다. 2008년 한 환경주의자는 이야기한다. 2030년이 되면 중국은 하루 9,800만 배럴의 석유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하루 석유 생산량은 8,500만 배럴이고 이보다 크게 증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 세계 석유 비축량이 바닥날 것이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의 말이 맞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바뀐 것은 경제적으로 석유를 채굴하는 기술이었다. 기술 발전으로 매장량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나쁜 상황은 계속 나쁜 상황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가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고 설득력도 있다. 세상이 바뀌는 것을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쳐지고 사람들은 적응한다.
이는 경제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관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는다. 1905년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라이트 형제가 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본 것은 틀림없이 어떤 속임수라고 판단했다. 이후 거의 4년 반이 지난 다음 이들 형제가 하고 있는 일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가 파견되었고 마침내 세상은 인간이 비행에 성공하였음을 깨달았다. 똑같은 것이 비즈니스에도 적용된다. 어느 제품이나 어느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데는 수년이 걸린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투자를 할 때는 성공의 대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긴 성장기간 발생하는 변동성과 손실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2004년 뉴욕타임즈는 스티븐 호킹 박사를 인터뷰했다. 늘 이렇게 명랑하십니까? 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21살 때 나는 기대치가 0이 됐습니다. 이후로는 모든 게 보너스지요. 모든 게 잘 될 거라 기대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더라도 별 감흥이 없게 된다. 비관주의는 기대치를 낮추고 실제로 가능한 결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결과 사이에 거리를 좁힌다. 어쩌면 그래서 비관주의가 그토록 매혹적인지도 모른다. 6개월간 주가가 40% 하락하면 온 미디어에 빨간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크게 동요한다. 하지만 6년간 주가가 140% 오르면 아무도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 이것이 비관주의의 늪이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